3부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에 박주연 선생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방학인데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방학 첫 주라 네.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네.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 이렇게 아이들은 좋아하는 방학, 이제 네. 엄마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시간 아이들하고 있는 건 좋은데 또 어떻게 잘 케어를 해야 될까? 네, 고민이 많으실 것 어머님들은 같아요. 계약이시죠. 그렇죠. 긴장하셔야죠. 네. 오늘은 아이들의 과잉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과잉 활동, 부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과잉 활동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보시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네. 계속 돌아다니고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싸우고 또 자신의 욕구를 통제 잘 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또 섬세하지 못한 동작과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운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쉽게 한눈을 팔고 때로는 많은 질문을 하지만 정작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어른들이 함께 지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아이들의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학교에서도 많이 눈에 띌 것 네,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이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수교육의 제한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죠. 만약에 아이를 처음에 학교 보냈는데 선생님과 네.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염려가 되실 거예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과잉 활동에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되면은 부차적인 또 문제들이 따라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정서적으로도 좀 비일반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 좀 부족하게 돼서 친구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학습 능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좀 열등감도 가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데요. 이런 과잉 활동을 우리가 ADHD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잉 활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행동의 어떤 그 행동 양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ADHD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경 생리학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ADHD는 크게 부주의와 충동성 그리고 과잉 활동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지는 그런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아동이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또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학습 수행이 저조합니다. 네, 그럴 그리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조직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며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보이고요. 네. 과잉 활동성, 즉 마치 우리가 발에 모터를 달고 다니는 아이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행동이 부산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꿈지럭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이 ADHD가 신경 생리학적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외에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네. ADHD는 신경 생리학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라고 보지만 사실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 중에는 우울이나 불안 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는 증상들은요? 이런 경우는 ADHD와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ADHD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떤 이런 부차적인 그 환경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촉발되는
촉발이 되거나 더 심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그런 요인 이외에 또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건가요? 다른 어떤 병들에 의해서 다른 병을 아이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행동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납중독이라든지 뇌염, 대뇌 전두엽의 종양이라든지 약물 중독 또는 정신지체, 간질이나 학습장애, 발달장애 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나 또는 아이가 심한 아토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런 행동적인 특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이런 우리가 내 아이가 좀 굉장히 이런 과잉 활동적인 그런 행동을 갖고 있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ADHD다라고 이제 어떤 확인을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제하시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부모로서는 다 이런 부산한 행동들을 보이면 요즘 하도 ADHD 하니까 의심을 네.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부모로서는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런 ADHD 진단을 위한 평가는 우리가 의사나 심리학자 또는 여타의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접근의 치료팀들이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ADHD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접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어떤 치료가 와도 사실 아이들에게 약물 치료한다는 것에 우리 부모님들이 겁을 먹으세요. 이런 ADHD로 진단이 나오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ADHD를 가진 아동들이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확연히 진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시기도 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증상이 그동안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좀 잘 대하면서 이런 어떤 교육적인 그런 접근을 해가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네. 자, 좀 전에 심리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심리치료까지 병행이 된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약물 치료는 우리가 그 증상을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이 문제를 치료한다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궁극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증상을 더 호전시키는데 그런 목적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심리치료적인 접근, 교육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동시에 병행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하시죠? 약물치료 꼭 필요한지 네네. 꼭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 굉장히 고민되시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영역의 그런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평가 후에 또 이제 의사가 약물에 대해서는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과잉 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이 아이에게서 확연하게 확인이 되는지 또 학교에서의 행동 불안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학습 장애가 동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네. 보고 아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문제의 정도가 심한 경우나 또는 약물 이외의 중재 방법들이 크게 효과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 이런 장애가 또 학업에 문제에 심한 영향을 끼칠 때 이럴 때 약물 치료를 권합니다. 네.
어쨌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물 필요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이것이 완전한 아이의 어떤 치료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훨씬 이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성의 문제, 네. 학습의 문제 등을 미연에 이제 막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이 ADHD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유명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또 짐 캐리라든지 또 이런 여러분들이 유명한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런 ADHD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문제보다도 강점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중점을 둬서 굉장히 큰 이렇게 그 성취를 보인 네. 그런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ADHD라고 해서 낙담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자, 이 신경 생리학적 문제로 인한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ADHD 같은 증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요인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네네. 경우는 어떤가요? ADHD와 유사한 증상이지만 이런 신경생리학적인 문제가 아닌 예를 들면 정서의 문제죠. 공포나 분노 혹은 이제 불안을 가진 아이들도 이런 과잉 활동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이 많은 아동은 어떤 활동에 이제 쉽게 관여하는 것이 어렵고요.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을 이리저리 이제 바꾸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도 온전히 머물러서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제 과잉 활동을 분명히 보이고요. 아동이 또 놀이 이런 상담 상황에서도 보면 놀이를 자주 바꾸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질 못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상담자가 어떤 놀이를 이렇게 제안할 경우에도 그 놀이를 대개는 거부하거나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네. 그런 이제 상태가 좀 당분간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이의 케이스를 얘기해 주시는데 듣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사용하면서 계속 주의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이 불안으로 인한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불안 말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불안, 또 공포, 또 어떤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억압된 감정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불안정한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놀이 상황에서 이것이 집중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를 보시면은 이제 상담자는 그 놀이를 하는데 자유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아이의 정서나 이런 그 주의가 이동하는 대로 좀 따라가주는 그런 이제 또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지만 자유놀이를 통해서 놀이 상담을 할 경우에 또 이제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떤 놀이를 시작하면서 그 자기의 불안이나 공포와 관련된 그런 놀이를 할 때에는 그 놀이에 어느 순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자신의 놀이를 집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놀이 상황에서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서서히 일상에서 아이가 차분해지는 그런 어떤 변화를 보이게 돼요. 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 놀이를 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은 건가요? 그런 억압된 정서들이 이제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충분히 접촉이 되고 표현이 되면서 훨씬 그 불안정한 어떤 그런 정서가 좀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DHD처럼 그 신경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요인으로 오는 것이 아닌 정서의 요인으로 온 경우에 우리가 이제 놀이 상담 안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이제 과잉 활동적인 모습이 점차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의 과잉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에 우리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선생님, 사실 이 ADHD 아동에 관한 모든 권한은 부모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생각에 따라서 약을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모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사실 이제 그 ADHD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아이가 나이가 어린 경우나 또는 그 이제 어떤 환경의 조절이 가능한 경우, 또 부모님이 어떤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서 아이에게 페어런팅을 어떻게 이제 이런 아이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심으로써 이런 그 약물의 도움 없이도 아이가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공포나 분노, 불안의 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나타내는 과잉 활동, 이런 과잉 활동을 하는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쉽게 놀이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아동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놀이의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차르기나 네, 우리 예전에 그 공격적인 아동의 문제를 다룰 때 네. 이제 사용했던 그런 놀잇감이 여기서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르기나 또는 모래 또는 이제 물을 사용한 놀이, 네. 또는 이제 핑거 페인팅 같은 그 손가락 물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어떤 그 감각을 사용해서 어떤 그 피부의 촉감이라든지 이런 그런 감각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자신의 어떤 그 긴장감을 이완하고 좀 이렇게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놀잇감들이 이런 과잉 활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놀잇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놀이들을 감각 놀이가 또 좋은 것이 이 과잉 활동을 보인 아이들이 한 가지의 놀이에 충분히 머무르고 집중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놀이를 하게 되면 자신의 놀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소한 자극에 쉽게 이제 주의가 흐트러지고 혼란되기 쉬운 어떤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더 도우면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네. 선생님, 과잉 활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이런 감각 놀이를 좋아하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유아들도 그렇지만 뭐 청소년까지 이제 연령이 조금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실제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보면 이런 놀이를 굉장히 즐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요. 네. 부모님들의 이렇게 스킨십 같은 것도 이 아이들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어떤가요? 예, 우리가 스킨십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어떤 우리가 특히 불안하거나 이런 아동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연결감도 주면서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네.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래서 놀잇감 설명해 주셨고요. 또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아동에게 우리가 흔히 이런 아동에게는 좀 최소한의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이의 환경에 이렇게 최소한의 자극만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아이가 여러 자극에 주의를 막 이렇게 여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저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그 주의를 옮겨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상담자가 아이와 이렇게 상호작용해 주는 것이 이럴 땐 도움이 돼요. 네. 또 어머님이 또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아이가 이제 여러 자극들에 다 하나하나 관심을 보이면서 막 계속 주의를 이동할 때 그것을 그냥 스킵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고 좀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 주는 것이 네.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 지금 현재 뭔가 주의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가 흐트러졌을 때 오히려 아이가 관심 보이는 것을 충분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완결을 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될 수가 네. 있어요. 예. 상담자나 부모님들은 인내심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이제 내적인 자기의 어떤 그 통제력 또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적 통제력을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네.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적 통제력이 키워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실제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이제 그것을 습득하고 훈련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이런 행동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제 시간과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좀 더 단계를 잘게 쪼갠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그 단계를 조정하는 것을 훨씬 더 이제 잘게 쪼개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놀잇감이나 무엇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전상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이 네. 특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는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잘 성숙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수록 자꾸 이런 기회가 제공되면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이럴 때 최소한의 규칙은 부모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이도 그 규칙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또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부모님도 아이를 대할 때 어떤 그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에게 편안하게 긍정적인 태도로 이제 상호작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뭐 차량놀이를 할 때 테이블 위에서만 우리 하도록 하자. 바닥에 던지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실 아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엄마에게도 좀 많이 혼나게 되고 선생님에게도 많이 혼나게 돼서 자기 의지와 판단을 내세우기가 힘든 경우가 될 텐데 맞아요. 이런 경우도 그래도 그들의 의지, 아이들의 이 의지와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고 잘 어려워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를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킨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자꾸만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감각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머무르고 그 감각을 경험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훈련들을 조금씩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또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그 책임을 다시 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떤 학습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가 힘들 것 같으냐 하면요. 제가 네. 상상을 해보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찰흙을 식탁 위에서만 하자, 던지면 안 돼. 아이들이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네. 하다 보면 또 던져버리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보통의 아이보다 이렇게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나무라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피드백을 수없이 많이 받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일반 다른 이제 아동들보다 웬만한 강도로 해서 아이가 이제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아이를 대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잘하고 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 잘할 네. 때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피드백 받는 것을 조금 줄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그 아이를 더 살피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찬스에 바로바로 피드백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를 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좀 훈련이 돼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예민한가요? 민감하지만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극을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네. 예, 계속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자극을 더 이제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향이 면에서는 있죠. 둔감하다고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아이들에게는 또 사회성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이런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그 사회성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에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으려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유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놀이의 규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거. 네.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굉장히 연령이 있는 아이들도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항상 이 아이를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또 도움이 필요해요. 네, 네, 심리적으로요. 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잘 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과 트러블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왜 가끔 공공장소 데리고 갈 때 네. 자극이 참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과잉활동의 아동들을 이제 공공장소에 데려가 그런 이제 되도록이면은 좀 힘들어 하시지만 네.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어떤 아이가 그런 행동적인 문제를 보일 때 적절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은 이제 힘든 상황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제 그 필요한 일을 잘 마칠 때까지 아이가 수행을 잘 했을 때는 또 이제 끝난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를 들르는 등의 어떤 그런 보상을 아이한테 해줄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얌전한 상황, 얌전하게 아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래도 조금 집중하고 뭔가 놀 수 있는 그런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일을 시작할 때도 아이들과 이제 보통 아이들은 오늘 이거 시작해 그러면 금방 억셉트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과잉 활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이제 좀 유보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미리 뭔가 이제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걸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이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좀 커다란 계획, 먼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네 앞에 어떤 물건들을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지 엄마한테 말해줘. 네. 그러면 아이가 그 물건들을 보고 내가 뭐부터 하고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러니까 일의 순서나 과정 또 방법들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수월하게 하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들을 이 아이들은 차근차근 밟아가지 못하고 스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말로 엄마에게 얘기하도록 해주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아이가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아, 그렇습니다. 일의 시작과 그 과정을 차분차분하게 같이 밟아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먼저 이야기하도록 네. 하고요. 예. 이 아이들은요, 사실 학교 생활에서 사회성도 문제가 있지만 학습을 어떻게 할까도 좀 맞아요. 걱정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네. 엄마가 이제 이런 학습을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이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은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시간적으로나 그러나 이제 엄마가 자녀를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또 감정적이 되기 쉽고 그렇죠.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크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특히 과잉 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오히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제 악화될 수 있겠어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학습 지도를 부모님이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학습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시면 좋으냐면 아이가 어떤 큰 목표를 성취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아이가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작은 과제, 별것 아니지만 이 아이가 각 과목에서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 어떤 능력이나 이런 성취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것,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도 공부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잘하는 부분을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잘못해서 청소년기가 됐었을 때 이 아이들이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사회적인 규칙도 위반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로서는 네.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비행 청소년 중에 일반 청소년들 중에서 ADHD가 차지하는 비율이 7.4%라면 네. 비행 청소년 중에 ADHD 아동이 ADHD가 차지하는 비율이 19%라 무려 이제 3배나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비행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부모님의 그 의사소통, 그런 지속적인 어떤 대화라든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이제 나 전달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또 표현을 그렇죠. 잘하는 그런 의사소통 말씀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들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 기대해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외상, 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 않게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외상을 어떻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금요일날 3부 이 시간이 지금 아이들이 방학을 맞고 있는 만큼 부모들에게 네. 정말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